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처럼 군대 갈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비역 육군대령 지식무사 김기호 교수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병력 자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현역 병력이 줄어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율로 감안했을 때.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기울기가 심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비군을 좀 보강을 해서 비상시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이론상으로는 그 현역을 보충하는 게 예비군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최막강한 군대라는 미군이 예비군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이제 국가급 훈련하는 을지 프리덤 이 훈련하고 그러면은 미군들은 예비군들이 오는데 제가 보면 예비군들이 변호사, 뭐 판검사도 있어요. 아니 자기 직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훈련을 할 정도로. 근데 그 급여가 더 좋대요. 그래서 그 뭐 한 달씩 놔두고 와서. 본업 대신에 예비군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근데도 그대로 바로 임무 수행할 정도 장교들이 중령, 대령, 소령 뭐 엄청 수준이 높아요. 저희는 이 310만 명 원래 예비군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 말에 그것도 숫자가 부족해서 한 278만으로 좀 떨어졌고요. 270만 명대로 떨어졌네요. 또 지금 병사가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 또 예비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현역이 줄어드니까 덩달아 예비군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비군도 나중에 가면은 뭐 150만에다가 이제 96만. 2050년 되면 한 100만 명 미만으로. 밑으로. 300만 명이던 게 3분의 1로 그냥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비군도. 그나마 줄어들긴 하지만 사실 예비군이 말씀하셨던 미군과 같은 전력적으로 뭐 현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예비군은. 저희 그 예비군 동원 훈련이라 가지고 부대에 입소하는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게 병사 2등병을 이렇게 한 명당 하나 붙여가지고 식기 이렇게 해서 밥도 타게 해드리고 졸졸 따라서 저 휴가 가게 해주십시오. 휴가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사고 치지 마시고 선배님 좀 훈련 좀 잘 웬만한 거 힘든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들어와도 훈련을 하니까 정말 그 저희 예비군은 어떻게 예비군 복만 입으면 좀 좋지 않은 건 다 하시더라고요. 이 군복만 입으면은 달라지는데. 예비군 복만 입으시면 뭐 예를 들어 뭐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냥 소변도 보시고 그리고 뭐 집단적으로 또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발발 시에 만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이 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자세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들도 우리 현역이 쓰다가 이제 못 쓰면은 새로운 무기 나오면 그걸 예비군한테 주거든요. 이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상 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예비군도 북한의 예비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세와 훈련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규모도 크고. 북한은 이제 그 병력이라는 말을 혁명무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혁명무력. 혁명무력의 그 총사령관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현역 128만과 예비전력 762만을 혁명무력이라 그러거든요. 다. 거의 1000만이네요. 1000만이죠. 그럼 예비군이 700만 넘는 예비군이 뭐 그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정규군 못지않은 그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국가급 동원 훈련이라고 할 때는 예비 전력도 다 국가 전시태세, 준서시태세 그래가지고 등급별로 자기들이 비상 발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때마다 동원돼서 훈련합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숫자도 그렇고. 현역도 가뜩 절반도 안 되는데 예비군도 절반도 안 되면서 훈련 수준도 나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동원 훈련을 2박 3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5박 16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2박 3일짜리를 뭐 4번으로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우리 반발이 국장님 그전에 예비군 훈련 저는 이미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셨죠? 네. 지금 예비군도 아까 표 얘기했지만 네. 그 30세까지 그 군대 나가신 분들이 군대에서 그래도 많이 국가 간 애국심이 네. 피어났는데 예비군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 뭐 어느 정권이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네. 방울을 달 것인가 네, 네. 이런 문제가 되어 있군요. 네. 그래도 국가 안보가 중요한 만큼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방부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예비군 장비도 좀 개선하고 예. 또 이렇게 예비군을 이렇게 좀 그 지휘관들에게 좀 급여도 좀 주서 직원처럼 이렇게 사용도 하고 예. 예비군도 좀 과학화 훈련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 좀 첨단 과학 장비도 다르게 네. 이렇게도 이렇게 하려고 개선하고 예비 전력 정예화 방안을 수립했는데 예. 사실은 좀 우리는 현 단계에서 많이 요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예비군이 끝나면 또 민방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민방위는 사실상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좀 지원해주는 인력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전쟁 발발 시에도 민방위가 동원이 됩니까? 그럼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민방위도 사실은 예. 군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군인을 크게 따지면은 현역, 예비역, 뭐 민방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민방위 강사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아까 대체복무에 얘기했지만 군대 소집하는 병역 보충력 예. 이건 바로 민방위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시에서 민방위 강사를 한 몇 년 했는데 예. 오전에 4시간 교육받는 것도 다 차요. 아유 이게 뭐 집중을 안 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유사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좀 제대로 안 받고 민방위 훈련도 이렇게 잠자고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 아까 이제 장비를 좀 과학화 이런 거 해야 된다 하셨는데 뭐 특별히 어떤 걸 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소총부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그 1970년대 육사 들어갈 때는 M1 소총이라고 M1, 썼어요. 예. 엄청 무거워요. 무겁죠. 그걸 우리 그 31기, 35기인데 졸업식 때 79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쓰고 나니까 M16 M16 좀 가볍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M1은 예비군한테 가는 거예요. 칼빈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뭐 가뜩이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젠 그 예비군에 대해서도 복무 유형과 그 일수를 다양화해서 이 장단기 예비군 또 비상근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1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비상근 예비군을 좀 이렇게 늘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과학화 훈련장에 입소해서 좀 재미나게 시뮬레이션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처럼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한다는 계획이고 또 이 마일즈나 이렇게 그 영상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딱 사격을 하면 저기 맞은 게 나오고 이게 딱 죽은 게 나타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재미를 재미있게 그렇게 하자고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감한 이슈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병력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징병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 모병제를 추가하자. 이러면 좀 병력 자원을 더 우리가 확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많이 용역을 줘서. 국방연구원 이런 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병제로 다 가느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징모병제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줘도 편한 부대에는 보이지만 유급지원병제도 전방 같은 데 아무도 안 간다 그러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국방부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병제가 이렇게 현역을 역할을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유럽에서는 그 용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척만 하고 안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게 돈 급여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서로 죽고 그러면은 손해니까. 자기 영주 봉건 영주를 위해서 조금 싸워주는 척하고 무승부로 끝나고 그 중세 시대 유럽의 말씀이시고 실제 뭐 러시아도 바그너 용병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뭐 사설 군사 기업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문 용어로 이게 민간 군소 기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데 미국이 제일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에 그 딕 체니 왜 부통령이 예. 그런데 자문도 하고 아주 전문 사설 그 군인을 훈련시켜서 왜 이라크전 할 때 보면 미군의 그 현역병 전사 숫자는 적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용병, 민간 군사기업에서 죽은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건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그 아프리카 뭐 쿠데타가 몇 나라가 일어났어요. 네. 예, 그 사하라 사막 이남에 말리니 뭐 알제리니 나이지리 이런 데서 일어났는데 그런 데가 다 그 바그너 용병들이 네. 그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있거든요. 근데 푸틴 같으면 난 모르는 일이야. 부인할 수 있고. 예,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예. 용병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예. 또 전사자 숫자에 포함도 포함이 안 안 돼요. 되니까. 네, 그리고 특수 임무도 막 시킬 수 있고. 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도 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네, 말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일반 병들을 한 모병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이제 현역 병들 내무 생활이라든가 복지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당나라 군대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군대 그 저 병사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내무 생활 개선된 것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자유 시간 많이 주고 이렇게 휴대폰 일거에 사용한 것도 있지만 뭐니 해도 병사들은 그 PX 가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먹는 게 예. 이제 층층 시야로 눌리다 보니까 자꾸 먹는 욕구로 채우는데 예. 올해 보면 2등병이 60만 원, 예. 병장이 100만 원. 야, 병장 100만 예, 원. 내후년에는 205만 원 받는데요. 205만 원. 네. 야, 이거 뭐 거의 장교급에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대학교에 이렇게 시간 강사 나가도 몇 과목해도 이렇게 못 받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 군대를 기꺼이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법은 한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민감한 이야기인데 워낙 군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처럼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할까요? 이게 필요는 한데 네. 아까 그 예비군도 어렵고 그랬는데 가뜩이도 뭐 저출산율이 여성분들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성을 징집한다. 그러면 출산은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죠. 그럼 병력 자원 더 예, 줄어든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신병훈련소나 논산훈련소에서 병영 체험 2박 3일 아들 때문에 와서 총 잡고 하는 거 네. 엄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2박 3일 경험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생활을 예, 하는구나. 그런 이 모성애로는 예. 하는데 제 딸도 사실은 여군 소령이긴 하고 그러지만 예. 이게 제가 계속 이사 다니는 게 이제 손주들 키워주느라고 예,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따님이 여군 소령. 네. 그래서 손주들 대신 예, 키워주시더라고.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예. 그렇군요. 네. 워낙 이제 나라를 지키느라고 바쁘니까. 네, 예. 그러니 뭐 이게 출산율 예. 가뜩이도 전데 뭐 잡으려다가 예.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죠. 다 태워버린다. 그렇지만 하여간 여성 인력을 거의 한 2~3% 되던 거를 예. 여군 인력을 예. 8%, 한 10%까지 올리는 계획은 갖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일반 병이 아니라 부사관하고 장교잖아요. 부사관이나 장교죠. 병은 없죠. 그렇죠. 병은 예. 뭐 없죠.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여군의 역할을 좀 더 뭐 이렇게 확장하고 확대하고 해서 우리가 군 병력이 모자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군의 어떤 비율을 좀 늘리는데 여군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체 활동상 남자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군의 그 섬세한 거, 예. 또 신체 활동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인사 근무, 행정, 또 격리, 뭐 이런 전투 근무 지원 이런 분야에 많이 한다 그러는데 때로는 요즘에 뭐 여성들도 왜 UFC 이런 거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갑, 탱크, 보병, 또 포병 이런 이제 중대장하고 뭐 이런 네. 여군들도 다 있어서 지금 여군이 전 병과에 다 가고 여군이 심지어 함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과거에는 뭐 간호는 병. 여군하고 좀 다른데 예. 간호는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간호와 여군은 예. 이렇게. 예. 여군이 그렇게 이제 뭐 탱크도 몰고 네. 함정도 하고 네.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전투기 조종사도 있죠. 예, 전투기 조종사. 그렇죠. 네. 파일럿.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뭐랄까요, 다문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군 병력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병력을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국적을 취득하는데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미국은 예. 이런 이민자들을 다 수용해서 국적을 줌으로써 시민권을 줌으로써 예. 모자라는 현역병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예.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 로마 군대가 이 제국으로 각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현지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로마군을 확장시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중요한 부서에는 이탈리아군 그걸 썼습니다. 로마군. 예, 로마군을 썼습니다. 그 사실은 요즘에 그 탈북민 자녀들 우리나라 국적 취득한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죠. 군대 가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와 결혼하거나 이주해서였으면은 얼마 전에도 필리핀 쪽에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군생활 잘 하고는 있습니다. 예,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인데 이게 왜 이제 미국은 한국인이건 뭐 여러 다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여서 딱 한 시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타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고 또 아무래도 중요한 거를 맡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고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게 화약고처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제 외국인 출신이 우리 군대에 왔다가 우리 군사 기밀을 적국이나 적국의 동맹국에게 넘겨줄 가능성, 우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많이 있을 것 많이 같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가진 인물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이건 미국 군대에서도 제가 근무해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진출이 어려워요. 중령에서 대령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한 장성이 한 10명까지는 나왔어요. 이건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인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나왔는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미군 부대에 근무할 때 한국계 미국인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중령 대령되기가 어려웠어요. 참 그렇군요. 뭐 이제 주한 미군에서도 한국계는 뭐 그게 시민권은 갖고 있는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일본은 대장까지 나왔어요. 신세키 대장이라고. 제1교포 말씀입니까? 네, 아니 제1교포가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이. 예, 일본계 미국인은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계 미군인은 아직 대장은 안 나왔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대령 때 이렇게 근무할 때 한국계 메이저 조나 메이저 김한테 들으려고 그러면 회피해요. 차라리 아예 원래 앵글로색슨 원 오리지널 미군 백인한테 물어보면 대령 같은 파트너끼리 오히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기밀로 오해받을까 봐 우리가 지금 간혹 그 범하는 우중에서 한국계 미국인이면 한국인이다.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주한 미 대사하고 지금 대북 담당하는 뭐 이화여대 나온 분하고 결혼했더니 그분 오시면은 한국인이다 좋아할까요? 아니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괴리감이 있죠. 자,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원을 우회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K 방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수출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우리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되는데 K 방산 실제로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K 방산이 아주 괄목할 만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업을 이제 총괄하는 데 보면은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발행하는 데 보면 2021년도 통계로 보면은 한국이 세계 9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 8위쯤 올라가지 않을까 했고 아직도 미국 대비해서는 뭐 8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폴란드니 뭐 어디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 수출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데 KF-21 전투기까지. 전투기까지.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 UAE에 이제 또 전투기 같은 거 수출할 수 있는. 예. 심지어 뭐 세계 최고의 그 전투를 잘한다는 그 영국 같은데도 저희가 그 포탑 자동화하는 K9 A2 수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우리 또 K 방산 방위산업 또 기지개를 켜면서 수출을 더 확대되기를 바래 봅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 군 병력 감소 진짜 해법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국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병역 자원 부족 문제,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